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미국 쪽 블룸버그 통신 얘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녹록치 않은데요. 지방 경제는 매우 불안한 듯합니다. 조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제가 분식집에 들렀더니 이런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가자, 일하러. 우리에겐 빚이 있다. 참 씁쓸합니다. 8월 23일자 블룸버그가 월가에 대한 버블 붕괴 경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이 끝나고 이제 불황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시의 블랙 먼데이 가능성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경제연구회,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HSBC 등 투자은행 분석팀 분석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 여건은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대한민국 경제는 끝나지 않았고 아마 1, 2년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50% 비중을 차지하던 건설을 포함한 내수, 수출 모두 하반기 하락세로 돌아설 겁니다. 주위를 한번 꼭 둘러보시고 축대와 안전검사 미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열렸었죠. 징역 4년형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됐고요.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말이 많네요. 정의당이 역시 데스노트를 밝혔습니다. 지명 처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2부에서는 정의당의 추혜선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야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중심 예산이냐 아니면 복지 포퓰리즘이냐 입장이 갈리는 것 같죠.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과 토론해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하나의 중간 다리냐 아니면 이것이 최종 목표였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열렸는데 징역 4년형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판결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봤는지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고요. 네. 다만 공범이죠. 그 당시 국정원 제3차장이었던 이종명, 네. 심리전단장이었던 민병주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단히 아쉽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장은 구속이 됐는데 3차장과 일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일단 원 차장에 대한 원 원장에 대한 원세훈 원장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원 원장 전 원장 변호인 측 얘기가 너무 검찰 주장만을 다 들어줘서 수용한 것 같다. 이 파기환송전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올라가서 수긍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당합니까 이게? 그 원세훈 전 원장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4년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상고를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러한 몸부림일 텐데요. 네. 이미 그동안 사실은 사법부 대법원까지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무언의 어떤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구중을 한 입증 자료들, 네. 그나마 더 많거든요. 네. 수십만 건에 달하는 트위터나 다른 증거들은 채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읍참마속의 어떤 심정 하에서 제출한 증거들이었는데, 네. 이들마저도 대법원에서
사실 다시 한번 봐달라라고 하면서 파기환송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그다지 실질적 의미는 없는 상고일 텐데 원세훈 측에서는 뭐 그렇게라도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죠 29일 날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정리한 녹취록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녹취록의 소스는 어디고 이 녹취록 공개가 상당히 이번 그 양형에 올리는데 좀 결정적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록의 소스는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고요. 네. 국정원 내부에서 지난 정권 하에서는 삭제하고 갔던 내용들이죠. 네. 근데 이제 복구 복원이 됐던 내용이고 이것이 검찰에 전달이 됐고 네.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자체는 사실 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고요. 네. 검찰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그 증거로서의 가치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이 육성으로 이야기한 내용들 그것이 재판에서 밝힌 것과는 상당히 달랐고 네.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그 구체적 지시들이 원세훈 전 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마 파기환송심에서 그 심정을 굳히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이런 글들을 잘 안 읽어드리는데 예. 한 두 개만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야당이 되지 않은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잘못하면 한 명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싸워야지. 또 그 밖에 언론이 잘못할 때 쥐어 펴는 게 정보기관 할 일이다. 전 기관이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는 자세로 종북 좌파 세력들을 끌어내야 된다.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하다. 이게 국정원장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아마 그것을 처음에 읽어봤던 검찰에서도 네. 최초에 2013년 6월이었죠. 네. 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 사건 자체를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트위터로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의 댓글로 쓰여진 것들을 읽고 나서 검찰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곽수영 박사님께서도 그것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네. 라는 납득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마 재판부에도 그대로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결국은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었는데 1심은 선거법 무죄, 2심은 선거법 위반,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이 이제 증거 불충분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거법 네네. 관련해서는. 네. 이제 오늘 보면 선거법,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걸 보면 이거 예세됩니까? 이 사법 정의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게 왜 갑자기 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됐던 것이 다시 인정이 되는 그런 결과로 가져왔을까요?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하나는 법 원리적으로만 그 객관적으로만 들여다봤을 때 네. 시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제출된 증거. 네. 특히 가장 핵심이 트위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위터 계정 중에 그 2심 최초 항소심이 받아들였던 게 175개의 계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175개의 트위터 계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수만 건의 네. 그런 그 글들을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악용할 수 있는 글들을 퍼날르고 쓰고 했다라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엄격하게 과연 그것이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썼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네. 그것이 정말로 국정원 직원이 썼음을 확인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지금보다 더 입증이 된다면 네. 증거로 채택을 하고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전문 증거 법칙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법 원칙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네.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심리를 할 때는 추가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이긴 하지만 네. 국정원 내부에서도 진술도 나오고 네. 국정원 원장의 그런 이야기들도 녹취록도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간의 흐름과 추가 증거 발견이 1, 2심 대법과 파기환송심을 다르게 판결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볼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런 의심스러운 네. 그런 그 행동들을 본다면 네. 이런 엄밀한 법적인 판단만이 아닌 어쨌든 가급적이면 공직선거법은 적용하지 않으려는 네. 그 공직선거법 자체가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당선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네. 정권 권력의 정통성의 문제가 일기 때문에 예. 원세훈 전 원장이 몇 년을 받든 말든 상관은 없고 네. 공직선거법만큼은 유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이런 어떤 정권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네. 이게 MB로 이 창끝이 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사실 예상이나 고려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선과 관련된 2012년 대선에서의 국정원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고 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입증되느냐 마느냐가 초점이었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정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숨겨졌던 자료와 진술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렇다면 원세훈 전 원장이 혼자서 이런 판단을 하고 했겠느냐. 네. 거기에다가 대선만이 아닌 그 이전 2010년 지방선거, 네. 2012년 총선까지 개입한 증거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오랜 기간에 걸친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이 과연 대통령 모르고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합리적 의심과 수사 단서들, 혐의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 표창원 의원께서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보시는 관점이 있을 거고 저는 또 이제 경제하고 또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보면 네. 대부분 공감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적폐라든지 악폐는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을 벗어나는 적폐와 악폐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의 끝이 이게 희석되었던 테이프를 다시 복구를 시키고 국정원 개혁 TF를 만들어서 과거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했던 역할을 한번 다 이렇게 헤쳐내고 이런 것들이 말은 개혁 TF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뭐라 그럴까요?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주의를 필요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통치와 관련이 돼 있고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사기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잘못 정의가 돼버리면 상당히 우리 국가 기능에 문제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네.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는 검찰이나 경찰 개혁위원회와 달리 국정원 내부 인사 중심으로 전현직 네. 구성이 됐죠. 보안적인 문제와 그리고 국정원의 특성을 고려한 개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실규명 작업 역시 국정원의 어떤 대북 기능, 안보 기능, 네. 방첩 기능에는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정치 개입 부분,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한 진실들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혁의 마지막이 이 국정원을 정말 안보와 방첩의 전문 기관으로 만드는데 더 강한 국정이 되는 쪽으로 이어질 때 네. 그런 의심들이 이제 사라지겠죠.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방향으로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된다. 네. 그렇게 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정치적인 남용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연히 경계해야 하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방금 네. 국정원 TF가 국정원 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어떤 정권 차원에서 보면 좀 과거 정권의 인사에서 누락이 되거나 불평 불만이 있던 분들로 구성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대부분 다 일단 현직은 현직 계신 분들이고 예. 전직 분들은 자신들의 위치, 임기 이 부분을 다 마친 분들로 알고 있고요. 네. 극히 일부 이제 학계 인사, 그다음에 검찰에서 또 참여가 이루어졌죠. 수사 기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불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네.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기국회가 이제 9월 달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이제 또 이 민생 법안 같은 것이 통과가 돼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혹시 발목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야당, 특히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이제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 경계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그 경계 목소리들이 곽수영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혹시라도, 예. 이런 그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에 훼손이 일어날 정도, 혹은 정치 보복으로 악용될 우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라서, 네. 국정원 개혁이 다른 그 입법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네.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협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조짐은 아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표창원 의원하고 이야기하면 시원시원하고 명쾌해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도 많은 활동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